자, 이번 시간에는 제국주의에 대한 단원을 배워볼 텐데요. 제국주의는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산업혁명을 배웠는데 산업혁명을 했던 국가들이 제국주의 국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국주의는 뭐냐? 이 제국이란 말, 우리 예전에 제국이라는 말을 뒤에다 붙여진 나라들, 그런 왕조들 배운 적 있죠? 대부분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한, 뭐 예를 들면 로마 제국, 알렉산드로스 제국, 뭐 페르시아 제국, 무굴 제국 뭐 등등, 일단 영토가 어마어마해야 돼요. 그러면 제국주의라는 이 주의는 뭘까요? 자, 이 근대 국민 국가들이 더 넓은, 더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러한 주의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더 넓은 나라를 만들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니? 다른 나라를 또 쳐들어가야죠. 그래서 군사력을 앞세워서 특히 산업혁명을 이렇게 서구 열강들, 여러 강대국들이 군사력을 앞세워서 팽창 정책을 추진하는 주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팽창해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려고 하느냐? 자, 바로 처음에 나와 있네요. 자본주의적 산업 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산업혁명 때문에 자본주의가 더 급격히 발전했다고 했잖아. 자본주의는요, 자본이 많으면 더 많은 자본을 얻는 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돈이 많으면 돈을 더 버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자본주의잖아요. 선생님이 내 자본이 약 1,000억 정도 있어. 1,000억. 그러면 나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1,000원이 있어. 1,000원 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은 없죠. 그래서 이 서구 열강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발전하니까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나가는 이러한 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산업혁명 해서 결국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하잖아. 그러면 대량 생산한 것들을 또 어떻게 해야 돼? 다 팔아야겠죠. 그러면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더 많은 지역에 더 넓은 시장에 갖다 팔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국주의는 뭘 얻으려고 할까? 그렇죠. 식민지를 얻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민지 산업에 투자를 했고요. 또 식민지의 물건도 팔지만 거기서 또 원료를 싸게 들어올 수 있고요. 또 거기에 있는 노동력을 또 싸게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많이 팔면 좋고, 또 원료값을 줄이면 좋고, 또 상품 만드는 노동자의 임금을 또 줄이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한 방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뭐라고 보면 되겠니? 그렇죠. 식민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양의 많은 제국주의 국가들은 앞다퉈서 뭘 얻기 위한 뭘 한다? 식민지를 얻기 위한 그러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식민지를 얻으려면 결국 다른 나라를 지배해야 되는데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 지배를 하는 논리가 있어요. 조금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약소국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예요.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자신들은 또 죄책감을 일단 없애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럼 이 이론이 뭐냐? 자, 바로 뭐냐면 사회도 진화한다라는 진화론이에요. 자, 사회 진화론. 원래 생태계 진화론이 있잖아요. 우리 자연 생태계에서는 강한 개체가 약한 개체를 잡아먹죠. 사자가 뭐 사냥을 염소를 잡아먹는 게 이게 욕먹을 일은 아니죠. 사자는 그냥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사자가 막 사냥하는 걸 가지고 저 사자 X 막 쓰레기 새끼 저 사자 양아치 사자 막 나쁜 놈 막 이렇게 욕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연 생태계인데 이거를 국제사회에
제국주의 국가들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산업혁명 해가지고 굉장히 발달한 사회고 더 발달된 사회야. 그러면 덜 발달된 사회는 우리 강한 우리 국가가 지배할 수 있다. 마치 사자가 양들을 지배하는 것처럼 라는 어처구니없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약소국 지배를 정당화했던 논리가 바로 이게 사회 진화론이에요. 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사회 진화론을 어떤 쓰레기가 이거를 주장했느냐. 우리 교과서 잠깐 보고 가실게요. 자, 우리 교과서 160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자본가가 원주민의 입에 이렇게 막 이렇게 술을 부으면 그래서 이거를 돌려서 쥐어 짜면 아 금화가 쏟아진다. 이렇게 흑인 한 분이 이렇게 누워 있죠. 그래서 이제 태연이 성경을 읽고 뭔가 이렇게 어? 성경책을 읽는 선교사분이 계시네요. 태연하게. 원주민은 아프리카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가장 많은 식민 지배를 하려고 했던 대륙이 아프리카잖아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식민지 국가들을 쥐어짜서 이 수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유럽 국가의 당시 제국주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아프리카를 많이 정복해 가는데 특히 이제 그 남아프리카에 가면 다이아몬드가 많이 채굴이 된다고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수많은 이 유럽 국가들이 이 남아프리카를 정복하려고 지네들끼리 막 싸우고 결국에는 영국이 승자가 돼 가지고 여기서 영국이 다이아몬드를 개발해서 또 대박을 막 가져가죠. 원래 인제 이 다이아몬드가 결혼할 때 주고받는 예물이 됐는데 요것도 어떻게 보면 영국의 어떤 회사가 결혼과 연관지어서 이런 마케팅을 한 거예요. 판매 전략을 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뭐 여기에 많이 지금 현재에도 이 여기에 이제 대기업의 마케팅에 빠져 가지고 무슨 날마다 하는 거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뭐 빼빼로 데이니 뭐 발렌타인 데이 무슨 데이 있잖아요. 그거 다 무슨 뭐 초콜릿에서 과자 회사가 만든 건데 우리는 그냥 어디에 이제 빠져 가지고 했던 건데 이 다이아몬드가 사실 결혼과 전혀 관련이 없고 실제로 이 원주민들은 다이아몬드가 신의 저주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왜 결혼할 때 신의 저주 저 돌덩이를 주고받을까? 대단히 이해를 못 했다고 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까 얘기했던 자신들의 그 식민 지배 정당화를 위해서 진화론을 여기 사회 진화론 이렇게를 만들었다라고 했죠. 누가 만들었대? 바로 요 인간이에요. 스펜서라는 허버트 스펜서. 자, 이 인간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더 발달된 사회가 덜 발달된 사회를 지배하는 적자생존의 원칙이 사회에 적용된다. 적응하는 자가 생존하고 생존하는 자가 강한 자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잡아먹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요게 사회 진화론이에요. 자, 그다음에 사회 진화론하고 또 하나 인종주의가 있어요. 인종주의. 그러니까 흑인종이 있고 백인종이 있는데 백인종이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흑인족은 열등하다. 까만 거는 나쁜 거야. 하얀 게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주의가 인종주의죠. 그래서 영국의 비누에서 광고가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흑인 아이를 이 비누 회사가 이게 비누칠을 하니까 하얗게 됐네. 몸만 하얗게 됐네요. 몸만 비누칠을 했나? 그러니까 이렇게 흑인 까만 건 나쁜 건데 나쁜 거를 우리 비누 회사가 하얗게 깨끗하게 좋게 만들었다. 라는 걸 광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흑인종보다 백인종이 우월하다, 깨끗하다라는 거를 깔고 들어가는 광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부만 놓고 보면 백인과 흑인의 피부를 비교했을 때 더 매끌매끌하고 탄력 있고 뽀송뽀송한 피부는 흑인의 피부예요. 우리 백인들은 주근깨 엄청 많고 막 무슨 무슨 털에 막 엄청 피부가
쭈글쭈글하고 거칠고 막 그래요. 탄력도 없고. 어? 이렇게 따지면 사실 피부만 따지면 흑인이 더 우월한 건데 색깔이 까만 게 나쁜 것도 아닌데 막 이런 식으로 이 백인들을 몰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회 진화론과 인종주의, 자, 인종주의 그 밑에 또 나와 있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어, 탄압을 합리화하는 인종차별 탄압 합리화, 또 약속 지배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흑인 국가들을 이 백인 제국주의 국가들이 앞다투어 식민지를 개척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럼 가장 빨리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개척했던 국가는 역시 영국이에요, 영국. 어? 그래서 영국은 아프리카를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온다 해가지고 종단 정책이라고 해요. 종단, 위에서 밑으로. 그리고 또 아프리카는 이렇게 종단으로 쭉 훑고 내려오고요. 3C 정책을 추진하네, 3C. 자, 3C는요, 세계 C로 시작하는 국가들을 축으로 해서 식민지를 개척해 나가겠다라는 건데, 이 세계의 3C로 시작하는 도시는 일단 카이로, 이집트죠. 그다음에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다음에 콜카타. 콜카타는 인도예요. 그래서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이렇게 세 개 국가의 각 중심 도시가 다 C로 시작했기 때문에 영국은 이 3C 정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뒤질세라 프랑스 역시 우리는 그러면 아프리카를 횡단으로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으면 프랑스는 쭉 이렇게 횡단으로 이 지역 국가들을 우리가 다 먹을래. 영국이 밑으로 내려왔다면 우리 횡단이야. 이런 식으로 프랑스는 횡단 정책을 추진했고요. 자, 독일은 3B 정책을 또 추진했다고 하네. 3B. 역시 독일도 영국의 3C에 맞서서 B로 시작하는 세 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이걸 연결해서 식민지를 개척해 나가겠다라는 건데, 자, B. 독일의 도시 베를린. 그 다음에 비잔티움.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던 튀르키의 도시인 비잔티움. 그 다음에 마지막 바그다드. 응? 바그다드, 지금의 이라크죠.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B로 시작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독일 역시 3B 정책을 추진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프리카에서 영국의 종단 정책, 프랑스의 횡단 정책으로 인해서 중간에 크로스되는 그러한 곳에서 충돌이 일어나겠죠. 자, 여기가 어디냐면 파쇼다예요. 파쇼다. 파쇼다. 파로 쇼하는다? 쇼한다?가 아니라 파쇼다라는 아프리카의 한 지역이 있어요. 여기서 프랑스, 영국이 충돌했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 파쇼다에서 양보했냐면 프랑스가 양보를 해요. 그래서 일단 영국이 파쇼다를 지배해요. 대신에 프랑스는 다른 북부 아프리카 지역을 이제 영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주고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파쇼다 사건이라는 거는 영국의 종단,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충돌해서 일어났던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로 식민지를 개척해 나갔던 그러한 제국주의 국가들을 하나씩 볼 텐데, 일단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자, 여기를 차지했던 이 나라는 역시 영국이에요. 전 세계에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도 했죠. 자, 그 다음에 프랑스는 인도 차이나 반도를 점령했네요. 인도 차이나 반도는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반도예요. 여기에 지금 현재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요 세 나라가 바로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예요.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요 인도 차이나 반도의 세 국가들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그다음에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그리고 독일은 조금 제국주의 국가가 늦어요. 산업혁명이 늦다 보니까 제국주의도 늦어요. 제국주의가 늦다 보니까 먹을 땅이 없네. 그래서 태평양의 조그만 섬들 가짜 부스레기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뭐 이런 국가들은 이미 제국주의 국가, 그러니까 맹수가 돼가지고 많은 사냥감들 또 자신의
그 자기 구역을 딱 이미 다 확보했는데 뒤늦게 맹수가 된 독일은 먹을 게 없는 거야. 식민지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 독일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른 맹수하고 전쟁을 해서라도 식민지를 뺏어 먹으려고 하죠. 맹수가 호랑이가 풀 뜯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독일이 다른 이 제국지 국가들과 식민지를 뺏기 위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이게 나중에 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독일은 태평양에 조그만 섬들밖에 없구나. 식민지를 먹지 못하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겠죠. 한 발 늦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미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카 거의 다 먹고 아시아도 다 먹고 그러니까 독일은 먹을 게 없네? 안 되겠다. 전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 하와이, 필리핀, 괌. 어디에요, 여기는? 하와이, 필리핀, 괌. 미국의 식민지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국가들이 가장 덩치 큰 식민지를 먹고 싶어 하네. 옛날에는 오히려 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얼씬도 못하고 되게 쫄았어. 코끼리야. 말하자면 사자가 코끼리 사냥하기 어렵잖아요. 그 코끼리 같은 나라가 어디냐면 이제 바로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이 다 달려들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이 다 중국에 이때 청나라고요. 특권을 요구하게 돼.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 그러니까 코끼리를 사자 혼자 다 먹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사자, 호랑이, 하이에나, 표범 뭐 이러한 수많은 맹수들이 야 나는 다리 하나 먹을게. 너는 너 오른쪽 다리 먹고 나는 코, 나는 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다 하나씩 하나씩 서로 찢어 가려고 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나타났고요. 그러면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막기 위한 몸부림을 치겠죠. 자, 그러한 내용들 우리 또 다음 중국의 근대화 운동할 때 배워볼 예정이에요. 자, 우리 요 교과서 잠깐 보고 가시게요. 우리 교과서 162페이지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아프리카가 있죠. 아프리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온 게 뭐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쭉 내려와서 여기 아프리카 케이프타운까지 여기 영국이죠. 영국은 종단 정책을 반대로 프랑스는 횡단 정책을 그래서 어디서 만났다? 여기 파쇼다에서 만났다라는 거 아까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왼쪽에 영국은 3C 정책 그리고 독일은 3B 정책 이렇게 이러한 정책들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163페이지 한 페이지 또 넘어가면요. 오른쪽에 아시아 쪽에 어떤 국가들이 또 식민 지배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인도는 우리 아까 영국이 식민 지배를 했다고 했죠. 결국 콜카타가 여기 있네요. 콜카타. 그 다음에 미얀마까지 영국이 먹어요. 자, 이 미얀마, 인도를 영국이 먹으니까 프랑스는 어디를 또 치고 들어와요? 자, 인도 차이나 반도. 자, 여기 인도 차이나 반도인데 여기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여기를 먹는 거야. 그래서 영국이 미얀마까지 오니까 결국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서로 먹으려고 충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 있었던 이 태국이죠. 여기는 그냥 인도와 영국과 프랑스가 야, 우리는 여기는 건드리지 말자. 아무도 먹지 말자. 그냥 냅두자 해가지고 유일하게 타이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동남아 국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죠. 운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이제 네덜란드가 또 식민 지배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 제국주의 국가들은 여기 사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면화를 인도에서 재배하게 한다든지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뭐 고무나무 키워가지고 고무 농장을 또 재배한다든지 뭐 이러한 노동에 많은 식민지인들이 동원돼서 많은 또 시달림을 당했다,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 끝.